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손해정사 일하다 보면 상담하는 게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보험회사하고 통하면서 일도 많이 하지만 상담자나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좀 일선에서 어려워하거나 작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해서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 많이 통화할 때는 100통화 이상씩 통화하는 것 같아요. 뭐 전화 온 거, 또 사건 진행, 또 진행하는 의뢰인들 사건 통화, 또 진행 체크하면서 통화, 뭐 이래저래 통화하다 보면 한 100통 이상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뭐 전화기를 거의 붙잡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녁이 되면 한 5시, 6시 넘어가면 이제 녹초가 될 때가 많죠. 오늘도 많이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고 열심히 일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 일이 제 천직이고 또 달란트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정성껏 도와주고 그분들이 고마워하는 거에서 제가 또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적성에는 맞는 것 같고 열심히 또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무실의 실장님 또 우리 제 동생 또 직원들 몇 분이 제 일을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야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이면 항상 나와서 손야정 작성하느라고 또 판례 찾고 고생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일이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프로가 돼가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 옆에 기타가 있어요. 그래서 기타를 보고 사람들이 저 기타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장식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기타를 좀 쳤던 기억이 있어서 사무실에 이제 야근하고 일하다 보니까 한 번씩 뭐 복음성가도 치기도 하고 또 가요도 한 번씩 부르기도 하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 겸 겸사하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언제 기타 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언제 기타 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구독자 수 1000명 되면 한번 칠까요? 했는데 그 지금 이제 400명 좀 넘어가니까 1000명 되면 한번 그때는 기타로 부족한 장기지만 장기자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좀 주변에 소개 좀 많이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별로 재미없죠. 사고 나지 않고서는 순화증서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컨텐츠이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또 보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언젠가는 또 이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료가 되고 귀한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진하는 차량과 좌회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했던 사건 사고입니다.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선에서 좌회전 차량이 신호 위반해서 들어오다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음성이 있어서 제가 볼륨 조금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직진합니다. 직진해서 쭉 가죠. 예. 그러다 왼쪽으로 이제 1차로로 차로로 변경하고 직진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볼륨 키운다는 것이 또 예, 직진해 가다가 마주원 충격하고 사고를 당하는 거죠. 아이고 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은 사고 영상이 없으면 그냥 그 정도다, 큰 사고 아니겠나 생각하다가도 이런 영상을 보면 사실 사고 당시에 그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진하다가 마주오는 트럭이 좌회전합니다. 참 트럭도 운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 여튼 좌회전하면서 직진 차량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거는 좌회전한 차량이 비보 좌회전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호 지시 위반으로 신호 위반에 해당됩니다. 신호 위반이고요. 피해자가 타고 있는 이 승용차가,
BMW 스포츠형 차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 가격이 4천 몇백만 원이었는데 구매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이 사고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고 나서 그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차가 좋아서인지 그 피해자는 많이 안 다쳤던 것 같아요. 예, 직진하고 좌회전. 물론 도로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직선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피해자는 그 다발성 늑골골절, 그 왼쪽 2, 3, 4 우측 6번에서 늑골이 골절되고 경추, 염자, 그리고 다발성 좌상 이 정도입니다. 진단 5주. 사실은 견적이나 사고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친 사고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본인은 아프죠.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죠. 그리고 이런 사고들은 보험회사가 뭐 보상 얼마나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또 나중에 이제 치료받다가 계속 치료받다가 그 목이 안 좋으니까 MRI를 찍었더니 그 경추 5, 6, 7 추간판 탈출증에서 퇴행성 M코드. 이 M코드라는 것은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병 진단을 받게 된 사고입니다. 경추 추간판, 그 다음에 늑골골절, 그리고 입원하고 약 한 2, 3주 입원했다가 나중에 통원치료 꾸준히 받다가 받았던 사건이죠. 자, 이거는 그 법률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약관상으로 평가합니다. 그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평가할 때는 사망사고나 영구장애나 뭐 간병비가 붙어야 된다든지 개업평가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까요?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0%입니다. 과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진하고 있는데 신호받고 가고 있는데 신호위반 상대 차량을 미리 보고 피해야 될 만한 그런 의무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과실은 0%입니다. 그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과실도표를 보니까 나와 있는 걸 제가 넣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직진 좌회전 신호위반에서 100대요. 과실은 뭐 없는 걸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인데, 이분이 그 조형물 제작 총괄, 손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제작실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신고된 금액은 2,420만원. 2,420만원을 그 12개월로 나누면 200만원이 채 안 되죠? 200만원 조금 넘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 미달이거든요. 평균임금. 그러니까 제조업과 건설업의 그 평균 나누기에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그 평균임금 미달일 때는 그 상반기 평균임금을 적용하는데 그게 2018년도 상반기가 223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정한 거죠. 소득은 223만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 후유장애가 평가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는 거죠. 뭐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후유장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보상금은 뭐 1,0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 가해자 보험회사가 동부, 지금은 DB죠. DB 손해보험인데 치료받은 기록을 봐도 그렇고 진단 내용도 그렇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견적은 4천만원 이상 나왔지만 그러나 뭐 보상금은 산정했을 때는 얼마 안 나오니까 처음에 200을 주겠다. 조금 더해서 300을 주겠다.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억울하고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합의 안 보고 치료 받겠습니다. 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았던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돼서 그 언니분 통해서 저 연결돼가지고 상담을 드리면서 일단 치료 충분히 받으셔라. 그리고 MRI 잘 찍어보시고 디스크 있는 거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디스크가 있다면 더더욱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치료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장애를 평가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장애를 평가한 것은 이 늑골골절이에요. 이 늑골골절은 저도 그 골프 7, 8년 전인가요? 골프 한참 막 휘둘리니까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잠자는데 누워도 아프고 옆으로 누워도 아프고 숨 쉴 때도 아프고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었더니 그 늑골이 골절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늑골골절은 치료 안 해도 그 한 2, 3개월 있으면 스스로 이렇게 그냥 그 자생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다만 이렇게 큰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있었을 때 뭐 3개, 4개, 5개, 6개 다발성으로 늑골골절 있었을 때는 그때는
후유 장애를 약 한 1년 정도는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다발성 늑골절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 100%, 그리고 그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대해서는 그 M코드였죠.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 50% 이렇게 산정을 해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11.5%에 대해서 그 후유장애를 인정하게 됐고요. 늑골골절, 4개의 늑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에 대해서는 11%, 한시 1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발성 늑골골절 장애 잘 안 주죠. 그런데 그래도 뭐 감정을 많이 했던 그 정형외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1년 정도 사고 내용이 컸기 때문에 1년 평가됐던 것 같습니다. 자, 평가 금액입니다. 위자료, 그 다음에 휴업손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약 30일 정도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상실수익의 후유장애 보험금이죠. 12개월은 이건 늑골골절하고 디스크, 그리고 나머지 2개월은 디스크에 대해서 총 3년치 평가해가지고 후유장애 진단비랑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1880만원 청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보상받은 것은 금액이 안 나오네요. 실제 보상받은 것은 한 1500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장애에 대해서 뭐 늑골골절 인정하네 마네 좀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1500 정도 선에서 합의금이 잘 마무리되고 손해정이 종료됐다는 거. 근데 보험회사에서 손해정서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주게 되는데요. 자기들도 자문을 다 하거든요. 그 결과치를 받아보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게 됐죠. 사실은 그 이 정도 사고에서 그 척추가 골절되지 않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내가 볼 때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반 사고, 조그만 사고에도 골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역시 차가 좋으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는 만큼 충격을 많이 흡수하니까 이게 그 골절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보험 뭐 후유장애 항상 하듯이 이것도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 청구를 했고요. 이분이 하나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 3천에 10%, 300, 50%, 150만원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또 하나 손보에도 5천에 10%, 500만원에 250만원 추가로 해서 400만원 추가로 받았던 사건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상해보험, 그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디스크에 대해서 후유장애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기여도도 50%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재밌는 건 그 사고 충격 그 동영상을 보험회사 그 조사팀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동영상을 보고 견적 내용을 보고 이거 50%는 줘야 되겠네요.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동영상이 없었다면 이 디스크에 대한 장기보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그 후유장애 보험금 받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워낙 다툼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영상이 있는 걸 보고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겠다 해서 결제가 잘 됐고 또 지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잘 치료받고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큰 사고치고는 불행 중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까지가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경찰 교육원에 강의했던 주요 내용들만 정리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 좀 재밌는 것 위주로 좀 뽑아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런 강의 있다고 또 추천도 해주시고 주변에 교통사고나 보험사고로 고생하신 분 있으면 제 강의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상담하고 또 좋은 일 맺어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